7째, 1차 단열 작업.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 도포. 방수가 끝난 면에 단열 작업을 진행합니다. 단열은 세 가지 원칙에 맞게 자재를 구성해서 시공하게 됩니다. 외부 한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단열 공사를 하는데 외부 한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조건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대류, 복사, 전도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한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막는 것을 목표로 단열 자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자재는 숯과 같은 중공층 구조를 가진 질석, 규조토 등의 가벼운 석재를 주원료로 만든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와 열반 사단열재 아이소핑크입니다. 이 제품들을 구성해서 단열층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열재 가운데 가장 큰 단열 효능을 가지는 것이 공기입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가두느냐가 단열 성능을 규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공 시 약 1.5cm 두께의 공기층을 이중으로 두는 시공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기밀성입니다. 결로가 되기 위해서는 편차가 큰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만나야 합니다. 사소한 틈이라도 있으면 이곳을 통해 실내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기가 차가워진 콘크리트 벽면과 만나게 되면 쉽게 결로가 유발됩니다. 아무리 좋은 단열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공은 하자라는 암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 시공 시 틈이 없도록 실리콘, 접착제,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해서 틈막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단열 시공 그 첫 번째는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를 바르는 것입니다. 2회에 걸쳐 고르게 도포합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습기를 막기 위한 보험 성격입니다. 습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째, 2차 단열 작업. 열반사 단열재 작업. 하루쯤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를 건조시킨 다음에 열반사 단열재를 시공합니다. 열반사 단열재는 단면 은박도 있고 양면 은박도 있는데 양면에 은박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공 시 단열재 연결 부분에 날개가 있어서 서로 겹침 시공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내부에 부직포가 추가된 제품을 우선으로 합니다. 신축과 달리 리모델링의 경우는 아무리 단열재 성능이 좋다 해도 적정한 두께를 넘어서는 벽은 곤란합니다. 내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단열 시공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단열재의 겹침 부분이 두꺼워지지 않게 하려고 겹침 날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교 부분인 코너 쪽이 보완되도록 코너 쪽은 단열재가 일정 부분 덮이도록 접어서 시공합니다. 9째, 틀 작업. 이제 각재로 틀을 만들어서 300쌍으로 단열재 위에 시공합니다. 통상 합판과 석고보드를 시공하는 투피 시공은 400쌍이 기본인데 성격상 튼튼 시공을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 여기는지라. 참고로 시공하는 세로 각재에 거리를 두고 300쌍, 400쌍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크랙 부분이나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 창틀 주위를 피해서 콘크리트 타카못을 박아야 합니다. 아무리 방수 단열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틀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콘크리트 타카못을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쏘게 되면 누수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타카못을 사용하되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을 피해서 사용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시공을 직접 진행하기에 더욱 주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틀 작업을 하고 나면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틀과 열반 사단열재에 뜨는 부분을 채웁니다. 이때 콘센트나 통신, TV, 스위치에 매립박스가 있으면 그 부분도 기밀하게 폼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이 의외의 복병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10번째 3차 단열 작업, 아이소핑크 작업. 다음으로 두께 10mm의 아이소핑크를 시공합니다. 아이소핑크 시공 시 열반사 단열재와 아이소핑크 사이가 대략 1.5cm가 되도록 해서 공기층을 만드는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소핑크와 각재 사이에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각재에 뜬 부분이나 틈은 목공 접착제나 아크릴 실리콘을 사용해서 내밀하게 기밀 시공을 합니다. 11번째 4차 단열 작업, 이중공기층 형성.
이 위에 합판을 붙이게 되는데 열반 4단열재와 아이소핑크 사이, 그리고 아이소핑크와 단열재 사이의 간격이 15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해서 이중으로 공기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 공기층은 대류 현상이 없는 정지 공기가 되도록 주의해서 시공합니다. 정지 공기가 되어야 원하는 단열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12번째, 합판 작업. 합판을 목공 접착제와 타카핀을 사용해서 각재에 붙이고 합판 사이사이 틈이나 경계 부분에 아크릴 실리콘으로 틈막이 작업을 합니다. 13번째, 석고보드 작업. 이제 합판과 석고보드를 이용해서 마감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합판과 석고보드의 경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벽돌을 서로 엇갈리게 쌓는 것이 더 튼튼함으로 오랜 세월 그렇게 쌓는 것입니다. 합판 위에 석고보드를 시공합니다. 이 또한 목공 접착제와 타카핀을 이용해서 합판과의 접착력이 좋아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석고보드 경계면은 아크릴 실리콘을 사용해서 틈없는 시공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공마다 기밀성 확보를 위해 틈막이 작업을 하는데 창틀 부분은 특히 유의해서 시공을 진행합니다. 13번째, 몰딩 작업. 석고보드까지 시공이 완료되면 창틀 부위는 마감을 위해 코너 몰딩 처리를 하고 하부는 걸레바지 몰딩, 천정은 천정 몰딩을 시공합니다. 제주 특성상 기존 몰딩과 유사한 칼라를 쉽게 찾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주문하고 육지에서 제품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배 마감하는 벽면 시공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보일러가 있는 발코니만 남았답니다. 틀 작업이 필요치 않으니 방수만 잘하면 90점은 먹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14번째, 도배 입주 청소. 도배와 입주 청소를 마지막으로 실내 벽면 방수, 단열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외부 창틀과 발코니 부분을 같이 다루면 다소 헷갈릴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창틀 방수 작업. 철거 작업. 외부 창틀 부분에 대한 시공은 창틀에 붙은 기존 낡은 실리콘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칼로 쉽게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수십 차례 칼로 긁어야 겨우 제거가 됩니다. 특히 벽면에 붙은 실리콘은 때에 따라서는 페인트 자국과 함께 벗겨내야 하기에 더욱 힘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스카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월하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몸을 창밖으로 내밀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조심조심 일을 진행한답니다. 이 집 한 채 보고 줄 타시는 분들을 부를 수도 없고 모든 게 비용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기에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며 공사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외부 창틀 방수 작업.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칼로 긁어서 시멘트면이 드러나도록 한 다음 창틀에 프라이머가 묻지 않도록 보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 3회에 걸쳐 우레탄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시공 시 프라이머가 벽체에 스미도록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외부 창틀 방수 작업.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 도포.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를 바르는데 적당한 양을 1차 도포 후 실리콘 헤라로 해당 면에 뜬 자리가 없도록 충분한 힘을 주어 수차례 밀며 면밀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차 도포를 통해 충분한 두께가 확보되도록 바릅니다. 이 집은 큰 도로에 접해 있고 인도로 주차 차량이 왕래하는 관계로 스카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에서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창틀 방수 작업은 끝이 납니다. 지금부터는 발코니 벽체에서 진행하는 방수, 단열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발코니 내부 벽체 방수 작업. 보양 작업. 우선 보일러와 주방창, 출입창 등에 비닐 보양을 합니다. 둘째, 발코니 내부 벽체 방수 작업 철거 작업. 창틀의 실리콘을 제거한 다음에 방수가 가능하도록 대략 1cm 정도로 창틀이 벽에서 노출되도록 갈아냅니다. 그리고 크랙 부분을 갈아냅니다. 벽체 크랙이나 창틀 쪽으로 누수가 진행되어서 벽에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 이 집의 경우는 발코니 벽의 창틀과 실크랙 부위로 미세한 누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발코니 내부 벽체 방수 작업.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창틀에 프라이머가 묻지 않도록 보양을 한 다음 2, 3회에 걸쳐 우레탄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벽면으로 침투가 되도록 붓으로 수차례 문지르며 충분한 양을 바릅니다. 넷째, 발코니 내부 벽체 방수 작업.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 도포. 프라이머가 마른 뒤 그 위에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를 도포합니다. 적당한 양을 1차 도포 후 실리콘 헤라로 해당 면에 뜬 자리가 없도록 충분한 힘을 주어 수차례 밀며 면밀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차 도포를 통해 충분한 양의 두께가 확보되도록 바릅니다. 다섯째, 발코니 내부 벽체 방수 작업. 보강포 작업. 이제 도포된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 위에 보강포를 붙입니다. 여섯째, 발코니 내부 벽체 방수 작업. 강력 접착 방수제 도포. 페인트가 칠해진 벽인데 그나마 벗겨진 부분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기에 페인트를 벗겨내는 수고로움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해당 외벽 전체에 강력 접착 방수제를 3회 바릅니다. 일곱째, 발코니 내부 벽체 방수 작업.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 도토. 강력 접착 방수제를 건조시킨 뒤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를 바릅니다. 이 도료는 숯과 같은 중공층 구조를 가진 질석, 규조토 등의 가벼운 석재를 주원료로 만든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입니다. 결로 방지를 주 기능으로 하는 단열 제품입니다. 부수적으로 여러 유익한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꼽는 최고의 기능은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벽체로 습기가 와도 이를 뱉어내기에 수분 침투로 인해 양파 껍질 벗겨지듯 벗겨지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크나큰 장점입니다. 그래야 수명도 오래가니까요. 이 제품을 3회에 걸쳐 해당 벽면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코니 방수, 단열 시공을 마쳤습니다. 이제 화장실 공사가 남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